덴마크의 삶, 아름다운 여성들, 열린 결혼, 그리고 단 $700, 약 9부5송천 원로 가능한 꿈같은 생활. 사람들은 동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매달 $700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삶의 질 중 하나를 누릴 수 있는 실제 장소가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인간관계가 깊은 신뢰 위에 세워지고 열린 결혼이 받아들여지며 세계에서 가장 자신감 있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고급차가 아닌 의미 있는 대화를 추구하는 곳. 그곳은 감춰진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덴마크입니다. 그리고 차가운 겨울이나 지루한 일상부터 상상하기 전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곳 사람들은 세계의 대부분보다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롭고 감정적으로 더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켜보세요. 덴마크의 삶에 대한 진실은 여러분이 사랑, 돈, 행복에 대해 가졌던 모든 생각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너무 빠르며 따라가기 힘들다고 느낀 적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 일하러 가고 고지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인간관계는 복잡하고 속도를 늦추려 해도 주변은 계속해서 더 많이, 더 빨리, 더 잘하라고 압박합니다. 그런데 상상해보세요. 북유럽의 작은 나라 하나, 사람들이 그런 압박 없이 살아가는 곳이 있다는 것을. 매달 단 $700, 약 9배수봉 적천원만으로 생존이 아닌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곳. 신뢰와 정직을 기반으로 관계를 맺고 그것이 열린 결혼을 포함하더라도 사람들은 여러분이 신는 신발 브랜드에 신경 쓰지 않는 자신감 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곳. 그곳이 바로 덴마크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삶을 한번 보면 왜 예전에는 그토록 적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는지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덴마크인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들 중 하나로 자주 꼽힙니다. 하지만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외모가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기회의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오만하지 않은 자신감, 외로움 없는 독립성. 아름다움은 편안함, 안전함, 진정성에서 비롯됩니다. 덴마크에서는 자랑으로 인상을 남기지 않습니다. 사실 과시는 부끄러운 일로 여겨집니다. 이곳 사람들은 겸손을 중시하며 SNS, 좋아요나 사치스러운 삶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름다움은 더욱 진실하게 느껴지고 관계 또한 그만큼 오래갑니다. 관계에 대해 말하자면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사실 하나. 열린 결혼이 이곳에서는 이상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모두에게 해당되진 않지만 금기시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합니다. 만약 어떤 커플이 더 유연한 관계에서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간주됩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단 하나. 거짓말을 하지 말 것. 신뢰는 덴마크의 모든 관계에서 핵심입니다. 사랑과 결혼에 대해 엄격한 규칙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자라났다면 이런 이야기가 다소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덴마크 사람들은 사랑은 통제보다 해방을 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부분이죠. 덴마크는 종종 비싼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관광지에서 억만장자처럼 생활하면 당연히 비쌉니다. 하지만 현지인, 유학생, 외국인 프리랜서들은 매달 $700, 약 9부5송천원도 안 되는 돈으로도 편안히 살아갑니다. 쉐어하우스의 월세는 보통 $300-400, 약 400,000원 수준입니다. 음식을 직접 요리하면 식비도 저렴합니다.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훨씬 일반적이라 교통비나 연료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전거 월정액 대여료는 다른 사람이 커피에 쓰는 돈보다 훨씬 적습니다. 참고로 이곳의 커피는 정말 훌륭합니다.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휘게, 히게라 불리는 따뜻한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입니다. 하루를 포근히 감싸는 포옹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가장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는 부분, 의료는 무료입니다. 교육도 무료입니다. 대학까지 포함해서요. 의사를 만나기 위해 빚을 지거나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회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으니까요. 그 결과 사람들은 삶과 열정,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나 서류 더미에 매몰되지 않고요. 이런 시스템 덕분에 덴마크는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늘 행복지수 상위 3 위안에 듭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여행 인플루언서의 말이 아닙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 World Happiness Report의 실제 데이터입니다. 이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덴마크인의 절반 이상은 전통적이지 않은 관계에 대해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약 20%는 실제로 열린 관계 또는 다자연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하다는 이유로 지지받습니다. 이것이 진짜 내 모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이며 다른 이들이 그 모습을 바꾸려 들지 않고 진심으로 들어주는 곳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게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단점은 없나요? 라고 묻고 싶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룰게요. 추운 겨울이나 언어 장벽 같은 도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정적 자유, 재정적 안정,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삶과 비교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단점은 감수할 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아마도 복잡한 도시 한가운데 교통체증과 업무 스트레스에 지쳐 있거나 연애 문제로 혼란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단순히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밤새 휴대폰만 보는 삶 말고 뭔가 더 나은 방식의 삶이 있지 않을까. 만약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만약 당신이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중얼거 본 적이 있다면 더 나은 삶이 분명 어딘가엔 있을 거야. 그렇다면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덴마크는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리셋 버튼입니다. 삶이 반드시 고되고 혹독할 필요는 없다는 증거이며 인간관계가 거짓과 죄책감으로 가득 찰 필요는 없고 행복은 꼭 6자리 연봉이나 완벽한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단지 다른 사고방식과 그 사고방식을 지지해주는 장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저는 모든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아름다움, 문화, 규칙들, 그리고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작은 디테일들까지. 이 중 어떤 이야기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이야기는 웃음을 줄 수도 있으며 또 어떤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의 방식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전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접하지 못했던 행복에 대한 가장 진솔한 시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덴마크는 어디에 있고 왜 중요할까요? 덴마크는 북유럽에 위치한 작은 국가로 독일과 스웨덴 사이에 있습니다. 이 나라는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때로는 핀란드까지 포함하는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일부입니다. 면적이나 인구 측면에서 보면 큰 나라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곳에 사는 사람은 약 600만 명 정도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마크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삶의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덴마크를 평화롭고 안전하며 매우 정돈된 나라로 생각합니다. 행복, 공정함,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곳은 최고의 거주지 중 하나입니다. 수도 코펜하겐은 생기 넘치고 다채로운 도시로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며 아늑한 카페와 깨끗한 거리가 인상적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산책하기 안전한 도시죠. 건물은 우아하고
도시를 가로지르는 운하들은 마치 마법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비록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북적이거나 조급한 느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요함을 소중히 여기며 이런 평온함은 도시를 넘어 전국 곳곳 조용한 시골 마을이나 해안가의 작은 도시들까지 덴마크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그 삶의 리듬은 느리고 깊고 사색적입니다. 날씨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겨울은 길고 춥고 어둡습니다. 해가 일찍 지고 눈이 자주 내립니다. 여름은 짧지만 매우 아름답습니다. 따뜻한 계절이 되면 사람들은 공원, 해변, 축제로 쏟아져 나옵니다. 자전거를 타고 야외에서 식사하며 해가 떠 있는 동안 햇살을 만끽합니다. 겨울이 혹독하더라도 사람들은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휘게, 힛게라는 개념이죠. 편안함, 아늑함,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뜻하는 덴마크어입니다. 촛불을 켜거나 따뜻한 음료를 마시거나 가까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들이죠. 이 덕분에 사람들은 외부가 춥고 어두워도 행복을 느낍니다. 덴마크의 가장 독특한 점 중 하나는 구조와 자유를 동시에 조화롭게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법은 철저히 지켜지고 모든 것이 정시에 운영되며 시스템은 효율적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특정한 틀에 맞추어 행동하거나 옷을 입을 필요가 적고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수용도 많습니다. 혼자 살든, 친구들과 살든, 배우자와 살든, 전통적이지 않은 가족 구성으로 살든, 이곳은 모두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또한 건조하고 풍자적인 유머 감각으로 유명합니다.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삼는 데 익숙하고 지위나 돈에 너무 진지하지 않습니다. 사실 과신은 세련되지 못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성공을 떠벌리기보다는 겸손하고 조용히 지키는 것이 훨씬 좋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얀테의 법칙, 짠텔로븐이라는 문화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누구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믿음이죠. 처음엔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철학은 평등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를 더 여유롭고 서로를 존중하게 만듭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빠른 삶의 템포를 가진 나라들과 비교하면 덴마크에서의 삶은 더 느리고 더 깊이 있으며 더 의미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는 늘 바쁘게 지내는 것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고 스트레스는 일종의 자랑거리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덴마크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여기서 스트레스는 성취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 휴식을 위해 시간을 씁니다. 과로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매일 야근을 한다면 상사는 당신이 시간 관리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사고방식의 전환만으로도 인간의 삶에는 커다란 차이가 생깁니다. 이 모든 결과로 덴마크는 조용하고 안전하며 친절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합니다. 범죄율이 낮고 아이들은 혼자 걸어서 학교에 갑니다. 공공장소에 떨어뜨린 지갑도 대부분 온전히 돌아옵니다. 물론 완벽한 나라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속해 있다고 느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덴마크를 거닐면 이 점이 느껴집니다.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작고 따뜻한 순간들 속에서 낯선 이의 도움, 길에서 마주친 미소, 서두르지 않는 대화 한 조각. 그렇다면 덴마크는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진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좋은 삶은 복잡할 필요가 없고 행복은 경쟁이 아니라 균형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어쩌면, 정말 어쩌면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꿈 같은 삶이 단 $700로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덴마크에 대해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비싼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고급 호텔에 머물고 관광객용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쇼핑을 마구 한다면 돈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덴마크에서의 일상적인 삶은 의외로 단순하고 놀랍게도 꽤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유학생들, 원격 근무자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매달 700달러, 약 9구5천 원로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덴마크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점은 이렇게 절약하며 사는 것이 결코 가난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온하고 안전하며 품위 있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전 세계 어디서나 가장 큰 비용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입니다. 덴마크에서는 대부분, 특히 젊은이들과 학생들, 이 쉐어하우스에 삽니다. 즉, 개인 방은 있지만 주방, 거실, 욕실은 몇 명과 함께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매우 흔하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쉐어하우스의 월세는 보통 390-400달러, 약 4레슨 천지간고 건천원 정도이며 도심 외곽이나 소도시에 거주할 경우 더 저렴하기도 합니다. 주거 공간은 대부분 청결하고 따뜻하며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는 대부분 월세에 포함되거나 소액만 별도로 지불하면 됩니다. 집은 넓거나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기능적으로 충분하고 편안하며 조용한 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식비에 대해 얘기해보죠. 덴마크에서 매일 외식을 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인들은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대부분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거나 저렴한 시장이나 대학 식당을 이용합니다. 신선한 재료를 구입해 요리하면 식비는 충분히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인들은 보통 오픈 샌드위치, 신선한 채소, 달걀, 밥, 파스타 같은 단순하고 건강한 식사를 합니다. 또한 맛있는 길거리 음식도 많습니다. 일부 푸드트럭이나 푸드코트에서는 한 끼에 610달러, 약 8,500원로 든든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장을 보고 관광지 가격을 피한다면 한 달 식비는 150달러 이하 약 200,000원도 충분하며 하루 3끼를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커피도 중요합니다. 덴마크인들에게 커피는 삶의 일부이며 아늑한 동네 카페에서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교통 역시 큰 절약 포인트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자동차를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비용 때문이 아니라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코펜하겐 같은 도시는 자전거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자전거가 가장 빠른 이동 수단이기도 합니다. 월 약 20달러, 약 27,000원에 자전거를 대여하거나 중고 자전거를 싸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멀리 이동해야 할 경우엔 대중교통이 매우 청결하고 정확하며 사용이 편리합니다. 버스, 기차, 지하철 모두 이용 가능한 월 정기권 가격은 약 60달러, 약 81,000원 정도입니다. 기름값, 주차비, 차량 수리비에 돈을 쓸 필요가 없으며 매일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건강도 좋아집니다. 많은 덴마크인들이 헬스장 없이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여러분을 놀라게 할 내용입니다. 덴마크의 의료 및 교육 시스템은 완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위해 본인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비 고지서를 갑자기 받는 일도 없습니다. 대학을 포함한 모든 교육은 덴마크 시민과 양자 협정을 맺은 다수 국가의 유학생들에게 무료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전일제로 공부하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매달 지원금을 받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덴마크에서는 공부하면 돈을 받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줄여줄 수 있을지. 학자금 대출도 병원비 걱정도 없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오로지 학업과 건강에 집중할 수 있고 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캐나다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의 이름은 알렉스였고 덴마크에 도착했을 때
통장에 1,500달러, 약 2,000원 밖에 없었습니다. 직업도 거창한 계획도 없이 단지 새 출발에 대한 열망만 있었습니다. 첫 몇 주 안에 그는 3명의 학생과 함께 지내는 쉐어하우스를 구했고 월세는 3달 50달러, 약 4세 5,000원이었습니다. 중고 자전거를 구입하고 대중교통 정기권도 만들었으며 덴마크식 간단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달 만에 그는 작은 베이커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었고 그 수입은 월세, 식비,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남았습니다. 6달 후에는 덴마크로 회화가 제법 능숙해졌고 무료 대학 수업에 등록했으며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 중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진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이야기가 특별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덴마크에는 알렉스와 같은 사람이 수천 명이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전체 시스템이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인상 주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편안함, 행복, 건강을 위해 살아갑니다. 최신 휴대폰이나 화려한 삶을 쫓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자가 되거나 조기 은퇴를 위해 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월세가 합리적이고 음식이 단순하며 교통이 편리하고 건강과 교육이 보장되는 곳에 산다면 더 이상 어떻게 생존할까를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즐길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덴마크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단순히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매달 700달러, 약 9보 5,000원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특별하게 만드는 건 그 숫자가 주는 느낌입니다. 모든 걸 줄이거나 허덕이며 따라가야 하는 삶이 아닙니다. 컵라면으로 연명하거나 편안함을 희생하는 삶도 아닙니다. 필요한 건 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습니다. 이곳에서의 절약은 비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품질은 여전하고 안전함도 여전하며 배려하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감각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 모든 것이 부자나 운 좋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천천히 살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며 새롭게 시작하려는 누구에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700달러로도 충분합니다. 데이트와 아름다운 여성들. 덴마크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 덴마크에서의 데이트는 당신이 익숙한 방식과는 사뭇 다릅니다. 만약 당신이 인상을 주기 위해 큰돈을 쓰거나 고급 선물과 명품 옷으론 어필하는 데이트 문화에 익숙하다면 곧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덴마크의 데이트 문화는 매우 단순하고 솔직하며 현실적입니다. 이곳 여성들은 자신감 있고 독립적이며 물질적인 것들에 쉽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비싼 시계를 찾는지 고급 차를 타는지에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전거를 더 좋아해서 차도 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는지, 그리고 감정적으로 얼마나 성숙한지입니다. 이곳에서는 근육보다 자기 이해가 사랑을 얻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덴마크 여성은 왜 특별할까요? 첫째, 이들은 어릴 때부터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자랐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모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성인이 되면 덴마크 여성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는데 익숙합니다. 공부, 일, 여행, 경제적 자립까지. 그래서 데이트할 때도 남성이 모든 걸 계획하거나 지불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비용을 반반 나누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낭만이 없어서가 아니라 첫 만남부터 관계를 평등하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화는 외국인들에게 다소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데이트 중 계산서가 오자 여성은 카드를 꺼내 자신의 몫을 꼭 지불하려 하고 당신이 전부 내겠다고 하면 오히려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여성이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공정함을 중요하게 여기고 당신에게 어떤 빚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에서는 친절이 대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중의 표현이지 지배의 수단이 아닙니다. 틴더 범블 같은 데이트 앱도 덴마크에서는 매우 흔하게 쓰입니다. 하지만 사용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프로필은 간결하고 유쾌하며 매우 솔직합니다. 과도한 필터 사진이나 장황한 조건 리스트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이런 문구들이 눈에 띕니다. 비 오는 날, 맛있는 커피, 즉시 답장 안 해도 되는 사람 좋아함. 또는 영화 볼 때 말 안 하고 식기세척기 잘 정리할 줄 아는 사람 찾음. 유머 감각은 건조하고 때로는 풍자적이지만 바로 그것이 매력입니다. 덴마크인들은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며 그런 점이 데이트를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금방 느끼게 되는 또 한 가지, 사람들은 매우 직설적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말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것도 분명히 말합니다. 심리게임도 없고 질투 유발 작전도 없습니다.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오히려 더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항상 분명하니까요. 덴마크 여성들은 특히 솔직하기로 유명합니다. 다시 만나고 싶으면 그렇게 말하고 아닐 경우에도 명확히 표현합니다. 그래서 혼란, 헷갈림, 드라마가 훨씬 적습니다. 여기서의 데이트 문화는 정직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겉도는 이야기보다 진지한 대화를 선호하죠. 첫 데이트에서 삶의 가치관, 미래 계획, 심지어는 과거 연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너무 무겁다, 거나 빠르다, 고 생각하지 않으며 두 사람이 정말 잘 맞는지를 빨리 확인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처음엔 무거워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시간 낭비를 줄여주고 얕은 관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인들은 단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데이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연결되는 사람을 찾기 위해 데이트합니다. 물론 외모도 중요하긴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운동복을 입고 나오거나 헝클어진 머리로 나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편안함과 자기다움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하고 억지로 인상 주려 하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또 흥미로운 점 하나. 이곳은 성 역할의 경계가 덜합니다. 여성들이 먼저 데이트를 제안하거나 먼저 연락하거나 데이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남성이 반드시 모든 것을 주도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개방성과 평등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남성이 리드해야 한다는 문화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덴마크에서는 관계 속 모든 책임을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합니다. 로맨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과장되거나 비싼 선물보다는 함께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바닷가에 가거나 커피를 마시며 몇 시간씩 대화하는 작은 순간들에 담겨 있습니다. 이곳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깊게 자라납니다.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고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그들이 관계를 약속할 때 그것은 깊고 단단한 기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애는 언제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통적인 성역할의 부재나 너무 직설적인 소통 방식이 낯설고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해방감을 줍니다. 더 이상 자신이 아닌 누군가인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하면 됩니다. 잘 맞으면 관계가 발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상처나 비난은 없습니다. 덴마크식 연애의 아름다움은 정직하고 성숙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심리게임이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경쟁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동등한 입장에서 만나
서로를 존중하고 진정한 연결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아요. 덴마크 여성들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진짜 돋보이게 하는 것은 자신감, 강인함, 그리고 정직함입니다. 그렇기에 덴마크에서의 연애는 단순히 다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더 나은 방식이기도 합니다. 열린 결혼,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아니면 금기일까? 덴마크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관계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결혼은 평생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는 약속으로 여겨지며 그에 대한 의문조차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덴마크에서는 일부 커플들이 조금 다른 방식의 정직함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열린 결혼은 주류는 아니지만 충격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약 20%의 덴마크 커플들이 열린 관계 혹은 다자연애, 폴리아모리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는 서로 동의해 감정적 혹은 신체적인 관계를 다른 사람과 맺는 것을 허용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모든 덴마크인이 이렇게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전통적인 일일 결혼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선택 역시 완전히 존중받습니다. 중요한 점은 덴마크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관계의 형태에 대해 정직하게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회가 정해놓은 규범을 따르기 위해 억지로 맞추지 않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다양한 사랑의 방식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욕구, 경계, 신뢰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 성숙함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덴마크의 법체계 역시 비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지원합니다. 흥미로운 사례 중 하나는 다수 양육권, 멀티플 가디언십에 대한 법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법적으로 2명 이상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3명이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가정이라면 3사람 모두가 아이의 법적 보호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드문 법적 유연성이며 덴마크에서는 현대 사회의 실제 생활 방식에 부합하는 실용적이고 공정한 접근으로 간주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진보적인 이미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삶의 현실을 법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방식이 덴마크에서는 가능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실패하는 걸까요? 그 짧은 대답은 바로 신뢰입니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이웃을 신뢰하며 심지어 낯선 사람도 신뢰합니다. 아이들은 혼자 등하교를 하고 분실한 물건은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안에서도 이러한 신뢰는 개방적이고 정직한 소통으로 이어집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완벽함보다 정직함이 더 중요하다고 배우며 자랍니다. 그래서 열린 관계에 동의할 경우 그들은 진지하게 접근하고 자주 소통합니다. 이것은 외도가 아닙니다. 허락과 투명함, 그리고 서로의 수용이 바탕입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외도는 가장 큰 배신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단순히 행동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과 숨김, 약속 위반 때문입니다. 덴마크인들은 그 거짓의 부분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만약 어떤 욕망이나 필요가 존재한다면 그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숨길 것도 없고 두 사람은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분명히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커플은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커플은 가벼운 플러팅이나 키스까지만 허용합니다. 어떤 커플은 육체적 친밀함은 허용하지만 감정적 연결은 금지하기도 합니다. 각 커플은 자신만의 규칙을 정하고 서로 동의하고 이를 지킨다면 관계는 충분히 지속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항상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듯 질투나 오해, 상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인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꽤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흔한 일이자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열린 결혼을 시도하는 많은 커플들이
관계에 금이 가서가 아니라 더 오래 지속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습니다. 필요할 때 전문가와 감정을 나누는 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이며 사랑의 일종으로 여겨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헨릭라는 40대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 되었고 두 아이를 함께 키우며 모든 가사도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약 3년 전 부부는 서로의 합의에 열린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헨릭은 현재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고 그의 아내 또한 옛 직장 동료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서로 알고 있으며 아무런 드라마도 없습니다. 명절이 되면 여전히 함께 모여 가족처럼 지냅니다. 헨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필요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고 우리가 함께 만든 가정을 지켜나가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소피아라는 여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녀는 2명의 연인이 있습니다. 한 명은 그녀와 함께 살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다른 도시에 거주합니다. 그들은 책 모임에서 처음 만나 조금씩 마음을 열고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두 사람 모두에게서 감정적 지지를 받으면서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다고 말합니다. 물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믿을 수 있는 두 사람과 함께하는 게 낫지. 거짓말을 해야 하는 한 사람과 있는 건 싫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매우 낯설고 심지어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정직하게 살자, 친절하게 대하자, 그리고 자신조차 지킬 수 없는 규칙은 만들지 말자. 모든 사람이 열린 관계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중요한 건 덴마크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관계의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말이죠. 강조해야 할 점은 열린 결혼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더 나은 삶의 방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덴마크가 특별한 이유는 사람들이 독특하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선택을 해도 비난받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자유 자체가 이미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새로운 것을 실험하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사랑의 방식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덴마크에서의 관계는 파트너 수나 비현실적인 환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살고 타인을 충분히 존중하여 솔직할 수 있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사랑, 배려, 책임감을 기반으로 한 진지하고 신중한 결정입니다. 사랑이란 이름 아래 혼란과 불안, 두려움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어쩌면 이런 개방성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식과 업무 문화 덴마크로 이주한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차이 중 하나는 이곳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 더 나아가 일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항상 바쁘고 조급하고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덴마크는 전혀 다릅니다. 이곳의 일반적인 주간 근무 시간은 약 33시간입니다. 맞습니다. 단 33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전 8시나 9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쯤 퇴근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보다 일찍 퇴근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게으름의 결과가 아닙니다. 덴마크인들은 매우 효율적입니다. 다만 그들은 삶, 이 여운 일만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업무를 끝냈다면 남아서 점수를 따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만 잘 마치면 바로 퇴근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집중은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핵심 이유입니다. 덴마크에서는 일이 곧 정체성은 아닙니다. 그저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여가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퇴근 후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산책을 하거나 취미를 즐기며 휴식을 취합니다.
업무 외 시간에 이메일에 답하거나 온라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습니다. 실제로 밤에 업무 메시지를 보내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지금 일을 하고 있지? 라고 말이죠. 이곳의 사고방식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입니다. 또한 덴마크의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유급 휴가입니다. 평균적으로 덴마크 노동자들은 연간 A4, 함부 주의 유급 휴가를 보장받으며 대부분 실제로 그 휴가를 모두 사용합니다. 일부 국가에서 휴가를 가는 것이 죄책감을 유발하는 반면 덴마크에서는 휴가는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로 여겨집니다. 출산 시 부모에게도 넉넉한 육아, 휴직이 주어집니다. 아빠와 엄마 모두 수개월간 아이를 돌보기 위해 쉬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도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직장 내 구조도 매우 수평적입니다. 대기업조차도 위계 질서가 딱딱하지 않고 직원들은 누구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상사와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CEO와 인턴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자유롭게 발언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직함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하느냐이며 타인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입니다. 덴마크인들은 직업이나 소득으로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성공은 일한 시간이나 직책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균형으로 평가됩니다. 교사든 간호사든 마트 직원이든 변호사나 기업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존중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는 인간의 존엄이 소득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직업이 가치 있습니다. 덴마크의 직장 문화는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동시에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데리러 가거나 병원에 들르기 위해 일찍 퇴근해도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사적인 삶은 존중받아야 할 우선순위입니다. 그 결과 덴마크의 직장은 인간을 이윤의 도구로 보지 않고 진짜 사람으로 대우하는 건강한 환경이 됩니다. 사무공간 자체도 이를 반영합니다. 자연 채광이 풍부하고 개방적인 공간, 아늑한 휴식구역, 공용 테이블과 커피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회사가 원격 근무, 유형 근무를 허용하며 금요일에는 조기 퇴근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누가 더 바쁜지, 누가 더 힘든지를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바빠 보이네, 괜찮아? 라고 묻습니다. 자기 개발 또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다양한 직장이 직원들에게 교육, 워크숍,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이 맞지 않으면 전환을 도와줍니다. 진로 상담, 정신건강 지원, 직업 재교육 등이 시스템화되어 있어 평생 같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사람들에게 안전하다는 감정을 줍니다. 병가나 휴가로 인해 해고될까 두려워하지 않고 오후 3시에 퇴근했다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은 단지 인생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행복을 느낍니다. 물론 이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날도 있고 힘든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압박은 덜하고 지원은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웃고 숨쉬기 편하며 자신의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덴마크에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이지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일은 인생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압적인 사회에서 덴마크로 오면 마치 맑은 공기를 처음 들이마시는 듯한 감정을 느낍니다. 단순히 근무 시간이 짧거나 휴가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곳에서는 인간으로 대우받는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5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해야 할 것 같은 강박에 지쳐 있고 쉴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고 단지 생존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 덴마크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신의 가치가 이메일 회신 속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신이 삶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삶을 완전히 바꾸는 이유가 됩니다. 밤의 삶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시끄러운 음악, 가득 찬 클럽, 새벽까지 이어지는 광란의 파티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덴마크에서의 밤은 전혀 다른 형태와 감정을 가집니다. 그것은 광기나 과시가 아니라 연결과 휴식, 그리고 사소한 것들을 즐기는 방식입니다. 이곳에서 밤은 대화하고 웃고 가까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현란한 조명이나 귀를 때리는 소리가 아니라요. 물론 코펜하겐이나 오르후스 같은 대도시에는 바와 클럽, DJ가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조차도 분위기는 훨씬 더 조용하고 차분합니다. 사람들은 술을 주문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거나 밀치지 않습니다. 대신 소규모 그룹이 모여 맥주나 와인을 천천히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두름도 멋져 보여야 한다는 압박도 과시하려는 태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더 개인적이고 친근하며 진솔합니다. 이런 친밀한 분위기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지역 커뮤니티와 클럽 활동입니다. 덴마크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모임의 일원입니다. 자전거, 정원 가꾸기, 체스, 음악, 심지어 뜨개질까지. 관심사가 무엇이든 당신을 위한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런 모임은 보통 저녁이나 주말에 열리며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닌 사회적 유대의 중심이 됩니다. 많은 오랜 우정이 여기서 시작되고 그것은 덴마크 사람들의 주간 리듬의 일부가 됩니다. 외국인도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새로운 마을로 이사온 사람들이 지역 요리 모임이나 합창단에 자연스럽게 등록하는 것도 매우 흔한 일입니다. 친구를 사귀는데 과하게 사교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참여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모임은 제2의 가족이 됩니다. 이 때문에 덴마크 사람들은 어두운 겨울에도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덴마크 사람들의 대표적인 개념 중 하나인 휘게, 히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이 단어는 영어로 완벽하게 번역되지는 않지만 그 감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휘게는 포근함, 편안함, 친밀함의 감각입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오후, 담요를 덮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앉아있거나 겨울밤에 촛불을 켜고 친구와 이야기 나누는 그 느낌이 바로 휘게입니다. 고급스럽거나 화려할 필요 없이 작고 소박한 순간들이 특별하게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이 단어를 자주 씁니다. 오늘 저녁 정말 휘게했어, 혹은 오늘 밤 집에서 휘게 분위기 좀 내자. 그것은 단어 그 이상으로 하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한 외국인의 재미있는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 덴마크에 왔을 때 휘게 모임에 초대되었고 뭔가 흥겨운 파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5명이 조용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부드러운 조명과 촛불 아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된 무엇도 필요 없고 단지 안전하고 평화롭고 연결되었다는 느낌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따뜻함에 진지합니다. 심지어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조명, 의자 위 얇은 담요, 조용히 책을 읽거나 대화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아늑함은 단지 집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 전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해가 짧고 추운 겨울철에는 특히 이 휘게가 사람들의 일상 속 즐거움을 지켜줍니다. 그것은 마치 마음을 위한 고요한 휴식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휘게의 순간은 퇴근 후 친구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저녁 시간에 종종 찾아옵니다. 또한 덴마크의 사회적 삶을 더욱 유쾌하게 만드는 몇 가지 특이한 전통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석사 과정을 마치면 친구들이 그를 가로등에 묶고 계피 가루를 뿌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30이 될 때까지 결혼하지 않았다면 계피 대신 후추가 뿌려집니다. 이건 악이 없는 장난이며 웃음과 유대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오래도록 기억하는 이야기와 추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전통은 모임이나 식사 자리에서 다 함께 옛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고 사실 못할수록 더 재미있습니다. 모두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크게 웃으며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공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위한 것입니다. 덴마크의 밤은 소음이나 관심을 끄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이것은 파티 씬이 아니라 유대 씬입니다. 흐릿한 사진이나 미친 이야기 대신 당신은 소속감을 갖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고립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은 세상에서 덴마크는 단순한 전통과 소규모 모임, 아늑한 공간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군가 덴마크의 밤 문화는 어때요? 라고 묻는다면 가장 좋은 대답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드럽고 유쾌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밤입니다. 그것은 클럽이 아닌 촛불, 테킬라가 아닌 따뜻한 차,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이지 보여주려 애쓰는 모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밤이야말로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것입니다. 이제 사고방식, 행복, 그리고 얀테 법칙에 대해 말해봅시다. 덴마크인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에는 뭔가 매우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 일,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침착하고 균형 잡힌 매우 정직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의 기저에는 얀테 법칙, 잔텔로븐이라 불리는 사회적 신념이 존재합니다. 이는 국가의 법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따르는 일종의 문화적 규범입니다. 얀테 법칙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법칙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더 대단하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더 성공하거나 특별한 척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처음엔 다소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경쟁하고 성공을 추구하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덴마크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겸손함을 배우고 중심을 잃지 않으며 모두가 똑같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직업 타이틀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수입을 소리 높여 말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랑은 예의 없는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재미있는 건 평범함. 이곳에서는 존중받는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얼마나 평범한지를 유쾌하게 농담하기도 하는데 그건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고 그건 전혀 문제되지 않아 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 문화 덕분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고갈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가진 것을 즐기고 더 많은 것을 좇는 대신 있는 것에 만족하려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은 과도한 업무로 지치거나 명품 브랜드나 호화 주택에 대해 과하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공원을 자전거로 달리며 책을 읽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앉아있는 데서 깊은 만족을 찾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줍니다. 이 사고방식은 그들이 꿈이나 목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그 꿈들이 인생을 지배하게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덴마크에서 삶이 더 행복하게 느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정신건강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심리치료를 받는 것은 숨겨야 할 일이 아닙니다. 심리 전문가를 찾는다거나 스트레스, 불안, 우울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심리치료를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는 것처럼 당연하고 건강한 삶의 일부로 여깁니다. 마음이 도움이 필요하면 심리치료사를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람들 간에 감정을 편안히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며 덕분에 문제들이 커지기 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데 열린 태도는 일상을 더 평화롭게 만들고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은 상대의 말을 더 잘 듣고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드라마. 나 억지 친절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 보는 모습은 곧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정직합니다. 무례하게 정직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따뜻하게 정직한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면 말하고 누군가를 아끼면 표현합니다. 표현합니다. 비록 화려한 말이 아닌 방식일지라도요. 이런 정직함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사람들이 명예나 일 등 이 되는 것에 별로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성공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의됩니다. 당신이 친절하다면 성공입니다. 당신이 가족을 잘 돌본다면 성공입니다. 잘 자고 잘 먹으며 타인을 존중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가장 부자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경쟁하는 문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들은 자신이 평범하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나는 아무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 지금 이대로의 나로 충분해. 이런 사고방식은 많은 압박을 덜어줍니다. 사람들은 완벽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조용해도 괜찮고 느리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는 데서 피어납니다. 삶은 덜 경쟁적이고 더 연결됩니다. 목표에만 집중하기보다 현재의 순간을 즐깁니다. 그래서 덴마크인을 만났을 때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인상 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과 함께 있는 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자리에 진심으로 존재하고 편안하고 솔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도 점점 마음이 풀리게 됩니다. 더 이상 보여주려 애쓰지 않고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그저 숨을 쉽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삶에 지쳤고 더 강해 보이려, 더 부유해 보이려, 더 행복해 보이려 애쓰는데 피로함을 느낀다면 덴마크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평범함이 자랑이 되는 곳, 감정이 환영받는 곳, 그리고 행복이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자기다움에서 비롯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대가는 없을까요? 지금까지 들은 덴마크는 마치 꿈 같은 나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평온한 삶, 공정한 일터, 개방적이고 정직한 관계,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덴마크도 나름의 도전과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완벽한 나라는 없으며 이곳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런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덴마크는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쉬운 곳은 아닙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날씨입니다. 덴마크의 겨울은 길고 춥고 매우 어둡습니다. 해가 일찍 집니다. 오후 3시나 4시부터 어두워지며 하루 대부분이 회색빛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많은 사람의 기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계절성 우울증을 겪는 사람도 있으며 겨울 동안 피로감, 우울감, 무기력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로 덴마크인들 사이에서도 자주 이야기되는 주제이며 많은 사람들이 촛불, 따뜻한 음료, 친구와 함께 보내는 아늑한 밤 등을 통해 이 시기를 견뎌냅니다. 사실 희게라는 덴마크식 삶의 따뜻함은 이런 어둡고 추운 계절을 견디기 위한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햇빛 부족은 여전히 명확하게 느껴지며 햇살이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면 더욱 그 차이를 체감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도전은 사회적 융화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덴마크로 이주한 경우 진정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느끼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친절하지만 매우 조심스럽고 오랜 우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위해서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언어도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덴마크인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활동, 취업 인터뷰, 일상 대화는 여전히 덴마크어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진짜로 커뮤니티에 녹아들고 싶다면 덴마크어를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덴마크어는 쉽지 않은 언어입니다. 특이한 발음과 문법이 초반엔 매우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려는 이들에게는 무료 강좌나 커뮤니티 센터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주거 문제 또한 큰 과제입니다. 특히 코펜하겐이나 오르후스 같은 대도시에서는 저렴한 주거 공간이 부족합니다. 학생용 숙소의 대기 리스트는 매우 길 수 있고 개인 임대는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많은 이들이 쉐어하우스에 사는 이유는 단지 문화적인 선택이 아니라 유일하게 가능한 경제적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중심계에 위치한 원룸 아파트를 찾으려면 운과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부 유학생이나 이주자들은 임시 숙소에서 거주하거나 도시 외곽에서 장거리 통근을 합니다. 그렇기에 좋은 거주지를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빠르거나 쉬운 일도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시민들은 수입의 큰 부분을 정부에 납부해야 하며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높은 세금이 높은 혜택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사회로 명확하게 재투자됩니다. 의료는 무료이며 교육도 무료입니다. 거리와 환경은 깨끗하고 공공서비스는 효율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을 내더라도 그만큼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덴마크인들은 그 시스템을 신뢰하며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정말 살기 좋은 때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곳은 아닙니다. 긴 겨울, 어려운 주거 환경, 이주민들이 적응하는 데 겪는 여러 도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덴마크는 많은 나라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방식으로 공정함, 정직함, 그리고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장 정확한 요약은 이럴 수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공정하다는 것. 그리고 세상이 점점 불공정해지는 지금, 이것만으로도 덴마크는 충분히 특별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과연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이제 덴마크의 진짜 삶이 어떤지 알게 된 지금, 이 질문을 해보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덴마크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을 제공합니다. 안전, 균형, 정직함, 평온함. 그러나 그 대가로 이곳은 당신에게도 어떤 것을 요구합니다. 덴마크는 모두에게 어울리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럼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진지한 테스트는 아니고 그저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는 가벼운 질문들입니다. 당신은 늘 최고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느끼나요? 덴마크에서는 누구도 남보다 앞서려 하지 않습니다. 평범함은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존중받습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인정받아야 하거나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문화가 다소 조용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나로서 존재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면 덴마크는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추운 날씨와 긴 겨울을 견딜 수 있나요? 덴마크의 겨울은 매우 혹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햇살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낮이 짧고 하늘은 수주 동안 회색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촛불, 따뜻한 음식, 친밀한 만남으로 그 겨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겨냅니다. 당신은 화려함보다 단순함을 더 좋아하나요? 덴마크의 삶은 과시가 아닌 편안함을 중시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입은 옷이나 소유보다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값비싼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신 조용한 산책, 신선한 빵, 소박한 저녁이 진정한 기쁨이 됩니다.
당신은 타인의 공간과 사생활을 존중하나요? 덴마크인들은 친절하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깊은 우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심이 있다면 그들은 진실되고 오래가는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하지만 빠른 친분을 기대하거나 모두가 따뜻하게 맞이해야 해주길 원한다면 처음엔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인간관계, 일, 성공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덴마크는 이런 것들에 대해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는 더 개방적이고, 근무 시간은 짧고, 육아는 공동의 책임입니다. 처음엔 낯설겠지만 호기심과 존중, 개방성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온 부부, 마크와 일라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모두 30대 초반, 일에 지치고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던 시기였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기 위해 덴마크로 1년간 이주했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도 모르고 날씨는 너무 그리운 고향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는 요리에서 즐거움을 다시 찾았고 일라는 동네 미술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자전거로 여기저기 다니고 새로운 친구도 천천히 만들었습니다. 3년 후 그들은 이곳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쫓는 걸 멈췄는데 어떻게 된 건지 더 많은 걸 얻게 됐어요. 이게 바로 덴마크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줄 수는 없을지 몰라도 당신이 정말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느린 삶, 더 따뜻한 문화, 생각할 시간, 그리고 숨 쉴 공간. 그럼 당신은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오직 당신만이 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마음이 소음에 지쳐 있다면, 당신의 정신이 평온을 갈망한다면, 당신의 영혼이 뭔가 진짜를 찾고 있다면, 아마도, 정말 아마도 덴마크가 당신을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이야기는 덴마크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뿐 아니라 깨끗한 거리, 아늑한 집, 매력적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 신뢰에서 오는 평온, 균형 잡힌 삶, 그리고 고요함이 주는 위로.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끊임없는 압박에서 벗어난 삶의 자유, 진솔한 관계 속의 자유,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리고 우리는 생활비의 현실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월 $700, 약 9,600,000 월은 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의료와 교육은 모두 무료이며 단순한 삶이 결코 싸구려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공정하게 느껴지는 곳이라는 것. 그러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덴마크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사고방식이라는 것. 단순히 새로운 나라로 이사하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측정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몇 시간 일했는가가 아니라 몇 번이나 여유롭게 밥을 먹었는가, 집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그 집이 얼마나 평화롭고 안전한가. 더 많은 것을 향해 달리는 대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가. 덴마크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생은 복잡할 필요가 없다고. 모두가 불안한 시대라고 해서 우리도 꼭 불안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관계는 하나의 틀 안에 갇힐 필요가 없고 성공은 외모나 소유물이 아니라 잘 살고 있는가, 내면이 괜찮은가, 그리고 타인에게 친절한가로 측정될 수 있다고요. 이런 생각들은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덴마크가 천국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곳에도 여전히 추운 겨울이 있고 복잡한 주택 시스템이 있으며 문화에 적응하는 일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신뢰받고 시스템은 그 신뢰에 보답합니다. 당신이 힘들 때에도 이곳은 당신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기대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그것이 덴마크의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작은 초대를 건네고 싶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지금 조금 더 덴마크스러움. 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인가요? 당신의 관계일까요? 감정을 감추고 괜찮은 척하는데 지치지는 않았나요? 덴마크는 말합니다. 정직함이 침묵보다 훨씬 강하다고. 당신의 일일까요?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공허함을 느끼고 있진 않나요? 덴마크는 보여줍니다. 오후 4시에 퇴근해도 좋은 직원일 수 있다고. 당신 안의 스트레스일까요? 아무리 애써도 뒤처지는 기분,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 덴마크는 말합니다. 천천히 살아도 괜찮다고. 아니, 어쩌면 그것이 가장 현명한 길일 수도 있다고요. 이 변화를 위해 꼭 다른 나라로 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대화 속에서 조금 더 진심을 표현해 보세요. 쉴 때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일을 멈추세요. 그들도 당신처럼 길을 찾고 있을 뿐이니까요. 초 하나를 켜고 사랑하는 사람 옆에 앉아 고요함을 즐겨보세요. 이게 바로 휘게, 힛게입니다. 이것이 바로 덴마크식 사고방식입니다. 이건 새로운 장소로 이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삶 안에 더 좋은 공간을 만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건 당신의 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심으로.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균형 잡히고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답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그 한 줄이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을 줄 수 있어요. 고요함을 찾으려는 여정 속에서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도록요. 좋아요나 구독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변화는 비행기 티켓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바로 지금 이 순간, 조용한 마음속의 결심, 진심 어린 한 문장, 그리고 오늘부터 달라지겠다는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니까요.